4가지 제품을 소싱했는데 결국엔 지금 다 팔렸어요. 아 근데 이렇게 잘 팔릴지 몰랐어요.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네. 온라인 시장 가짜 리뷰 횡행 문제가 되는데 왜 이렇게 셀러들이 하냐? 그만큼 중요하니까. 다 하니까. 근데 자연 리뷰로 꾸준히 모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진짜 찐 리뷰만으로. 여기 있잖아요. 네. 가리뷰 안 했지만 좋은 제품을 그래서 40개 파니까 리뷰 3개 달렸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 마이크에 목을 너무 원래 불편한데? 모플러 때 안 입으시잖아요. 네, 오늘 좀 약간 컨셉을 잡았습니다. 오늘 핑크하면 핑크하면 새끼하면 특별히 핑크색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니트도 남편 거예요. 뭐 필요하면 얘기해요. 내 거 몇 개 빌려줄게. 한번 거의 부탁드릴게요. 뭐 사이즈 비쌀 것 같은데? 제 건강상의 이유로 한 3주 만에 촬영을 합니다. 건강상 왜요? 이후로 몇 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으신 거 맞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가서 보약을 한 채 지어왔죠. 네. 이게 사람이 건강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랜만에 기장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알아서 다 좀 되니까 사실 별로 신경 쓸 게 없죠.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재고가 없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로스는 이 재고를 끊기지 않게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를 맞추기는 어려워. 품절시 놓칠 일매출 그럼 전 지금 저거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놓치고 있다. 너무 안타깝죠? 저희가 처음에 4가지 제품을 소싱했는데 결국엔 지금 다 팔렸어요. 다 팔렸는데 어떤 거는 빨리 팔렸고 어떤 건 천천히 팔렸죠. 그래서 천천히 팔린 거는 이제 키울 상품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추가 사입을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제일 잘 팔린 게 극세사 이불이 잘 팔렸어요. 그 다음 수량도 빨리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못 맞췄어. 맞아. 그래서 지금 품절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 근데 이렇게 잘 팔릴지 몰랐어요. 사실 그 탑백 안에 있던 상품이었거든요. 근데 근데 사람들 많이 했겠지 했는데 너무 잘 팔려서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순위권 안에 있는 것만 팔리거든? 근데 쿠팡은 어쨌든 이 상품 저 상품을 막 노출을 많이 시켜주기 때문에 똑같은 작품이 이미 있으니까 나는 못 팔겠지라고 생각을 굳이 안 해도 돼요, 쿠팡은. 그러니까 윙이랑 또 달라요. 그리고 그로스 더 잘 팔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로스 해보니까 구매 전환율이 훨씬 더 높은 거 느껴져요? 완전요. 그 초보보다 제가 그로스를 추천드린 이유가 이런 식으로 구매 전환율도 높고 내가 택배를 보내야 하는 막 그런 수고스러움도 없고 그 다음에 CS 같은 것도 쿠팡이 알아서 맞아요. 해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좀 더 줄어든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더 매력입니다. 그래서 우선 안타까운 얘기 먼저 하죠. 내가 품절이 돼서 판매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제 순위는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전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충분히 떨어졌죠. 거의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돼. 예. 그래도 이제 좀 팔아봤으니까 이 팔리는 거에 대한 감이 있으니까 이번에 좀 사입을 많이 했죠. 네. 이 수량 들어올 때까지는 우선 못 판다. 품절이다. 근데 또 걱정인 게 이게 사입했는데 날이 좀 풀리니까 담요 사입한 거 다 안 팔리면 어떡하지? 60일까지는 쿠팡이 보관료를 안 받지만 60일 지나가면 그때부터 보관료 받거든요. 그럼 뺐다가 다시 넣어도 돼요? 그럼 뺀 다음에 어떡하려고? 집에다 쌓아두게? 내년 잠깐 겨울까지? 뺐다가 다시 넣으면 또 뺐다가 다시 넣으면 또 60일? 네. 진짜 신박하다 넌 산 생각이. 이런 질문 한 수강생 없었어요. 처음인데. 그래요? 그러면 60일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안 한 이유가 싹 있겠죠. 뺐다가 싹 뺐다가 한 30개 다시 넣고. 지금이 1월 30일이거든요, 여러분. 춘절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중국의 명절. 그렇죠. 중국의 최대 명절이죠. 설날. 이때는 여러분들 거의 한 달이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월 10일부터 아닌가요? 2월 10일부터일 것 같죠? 17일까지. 한번 볼까요? 근데 2월 10일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도? 저 그 셀러인데 그 정도는 찾아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오케이. 2월 10일부터 17일이죠. 문제가 뭐냐면 내가 제품을 사입하는 공장, 또 수입 대행지 이렇게 각각의 기간마다 단체마다 쉬는 날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이게 뭐가 안 맞아버리면 그냥 한 달은 쭉 날아가. 준비를 잘해야겠네요.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만약에 2월 10일이 춘절이잖아? 그러면 1월 10일 때부터 애들이 마음이 딴 데가 있어. 막 검사도 잘 안 해. 까다로운 품질 검사 과정을 거치고 통과한 물건만 받아야지 그나마 우리의 기준에 맞는 제품이 오는데 이때부터 품질 검사를 막 해. 이거 약간 아는 사람 있을까? 왜 막 하는 줄 알아요? 품질 검사는 그 직원 있죠? 그 직원이 설날 끝나고 복귀를 안 해. 왜요? 나도 막 공장에 갔을 때 막 물어보거든. 왜 이때 갑자기 품질이 떨어지냐라고 하면은 품질 검사하는 직원들이 어차피 설날 때 갔다가 안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냥 막 검사한다는 거 막 패스시키고. 근데 그게 농담반 진담반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담만 치는 반이죠. 그 다음에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설날 전에 주문이 몰려요. 그런 주문량 생산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좀 그러나 그냥 막 만드는 거야. 왜냐면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양을 막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아무튼 설날 전에 이렇게 품질이 약간 떨어진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설날 전에 물건 출고를 못했다. 그러면 설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동안 밀린 모든 주문이 또 한 번에 몰려온단 말이야. 답답하죠. 그래서 이 중국의 춘절이 우리같이 중국에서 제품을 사입하는 셀러들한테는 꽤 타격이 있죠.
그래서 중국 충전 전에는 내가 충전 기간 동안 주문 못한 수량까지 계산해서 재고를 미리 확보해놔야 되는데 또 그게 우리 같은 초보 셀러분들한테 쉽지 않죠. 저는 사실 그 순절 확인하고 나서 그래도 며칠 안 되니까 그렇게 큰 타격이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있죠. 벌써 우리가 주문한 저 이불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지금 막 물량이 막 몰려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히 중국에 출고됐고 아마 곧 입고 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품절 때문에 판매를 못하고 우리 제품 순위도 떨어질 거다. 제품 입고되면 또 다시 한번 열심히 키워봐야죠. 물건을 재입고되면 다시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울까요? 광고 돌리고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리뷰 쓰고. 그쵸.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약간 이거였습니다.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상품평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이하면 유튜브에 누구 하나 속시원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 애매해.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그럼 그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써도 돼요? 그쵸. 문제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는 안 쳐.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쵸. 왜 그래? 내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어저께 뉴스가 떴어요. 온라인 시장 가짜 리뷰 횡행 쿠팡에서도 발견됐다. 어떤 내용이냐면 약간 민감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가짜 리뷰를 자기 상품에 다는 거예요. 잘 팔리게 하려고. 네. 만약에 가정해볼게요. 썸네일도 똑같고 가격도 비슷해. 근데 어떤 제품에는 리뷰가 막 10개, 100개 달려있고 어떤 제품에는 리뷰가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떤 거 사겠어요? 무조건 리뷰 있는 거 리뷰 있는 거 사죠. 그러니까 내 제품 좋아요 이렇게 홍보하는 그 상세 페이지보다 실제 이 제품을 사용한 사람이 솔직하게 남겨놓은 그 리뷰가 우리 같은 구매자한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같은 셀러들은 그러니까 내 제품을 사려고 들어온 사람이 구매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상품평이라는 거를 달아주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좀 내 제품 한번 구매해주고 리뷰 한번 달아주지 않겠니? 라고까지 말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약간 한계가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뉴스에서 봤던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제가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거 볼펜 체험단 하실 분 하면은 새끼 아마가 만약에 저 체험단 할게요 신청했어. 그럼 제가 이 체험단분한테 제 제품의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러면 체험단분은 이 링크를 클릭해서 구입하시죠. 만약 10,000원에 사셨다고 할게요. 네. 그럼 저는 이 분이 제 제품을 구입할 때 냈던 10,000원을 돌려드려요. 근데 어떤 상품은 수수료를 더 입금해드리기도 해. 왜냐면 이 제품이 정말 내가 필요 없는 상품일 수도 있거든? 아니면 정말 싼 제품이거나 이런 거는 이 제품값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좀 더 드려야 돼. 그러면 그분이 제품을 받고 이제 리뷰를 써주죠. 네. 근데 여기서 또 막 하나의 편법이 더 들어가. 이제부터는 좀 진짜 문제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물건도 안 보내줘. 안 보내주고 그냥 빈 박스만 보낸 다음에 이 사람 물건을 받지도 않았는데 막 리뷰를 쓰는 거야. 받은 것처럼. 이거부터는 완전히 문제가 되죠. 근데 심지어 판매자가 어떻게 써달라고 자기가 써.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그대로 올려주세요 라고 해. 사진도 막 자기가 찍어. 이 사진 올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 이때부터는 완전 소비자의 올바른 구매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잘못된 마케팅 방법이죠. 네,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횡행합니다. 지금 솔직히 온라인 시장이 이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말하기 어렵죠. 잘못된 게 많은데 모든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손해보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저께 뉴스에 이게 나왔고 이 가짜 리뷰 작업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 윙할 때 그 기억나세요? 저 체험단 이런 거 아예 몰랐을 때 포스트잇에다가 배민처럼 탕비실에 있는 사탕 원래 훔쳐가지고 막 써드리고 이렇게 실제 고객분들한테 리뷰를 부탁하는 이런 거는 괜찮은데 내가 임의로 이렇게 막 가짜 리뷰를 만드는 거는 문제가 된다. 근데 문제가 되는데 왜 이렇게 셀러들이 하냐? 그만큼 중요하니까. 다 하니까. 심지어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럽지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작년에 막 쿠팡 직원 한 명이 막 상품평 막 1390개를 달았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 쿠팡은 자기들 브랜드가 있어요. PB 브랜드. 여러분들 아시는 뭐 곰곰, 뭐 탐사, 뭐 그런 자사 브랜드가 있는데 그런 제품들에 막 자기 직원들이 리뷰를 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리뷰가 중요하니까 쿠팡도 자기 PB 상품에 자기 직원들이 막 이런 걸 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 기사를 보면. 근데 우리 셀러들도 이 리뷰의 힘을 아니까 이렇게 상품평을 어떻게 해서든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이런 가짜 리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가짜 리뷰 작업은 잘못됐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게 너무 세니까 막 안 할 수는 없는 이런 막 애매한 상황에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성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분들이 더 이상 리뷰를 안 믿어. 맞아. 저 리뷰 진짜 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뭐든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조금 아까우시죠? 길고? 얼굴 너무 커 보여서. 긍정적인 얼굴 커 보인다뇨. 이게 얼굴 이쪽으로 가면 커 보여. 약간 너무 긍정적이고 굳이 막 오버하면서 쓴 리뷰 보잖아요. 일단은 그런 리뷰는 아예 안 믿고 요즘에는 막 짧게 쓴 리뷰도 사실 안 믿고
잠깐 올라왔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조금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쓰면은 포인트를 막 줘. 사진 리뷰 쓰면은 얼마 주고 그냥 리뷰 쓰면 얼마 주고 하니까 우리 소비자분들이 자연적으로 리뷰도 많이 쓰고 해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솔직히 리뷰를 써도 그 어떤 이익이 없어. 그러니까 원래는 소비자분들이 리뷰를 진짜 안 달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 사진 막 10장 찍고 막 글 막 1000자 쓴 이런 리뷰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솔직히 자진해서 쓰는 거는 힘들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런 경우 있다면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내가 쿠팡 체험단 하고 싶으니까 그냥 볼게요 한번. 탑 50은 뭐예요? 이런 분들은 진짜예요. 리뷰어 배지라는 게 있어요. 리뷰어 배지는 다른 고객에게 자신이 나타낼 수 있는 도구이며 활동량과 자격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찐 리뷰어야. 우선 탑 리뷰어는 신뢰도가 높은 상품평을 작성하면 평가물 활동량에 따라 배지가 부여되고 주기 업데이트가 돼. 그 다음에 실명 리뷰어가 있어. 실명 리뷰어는 내 실명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실명 리뷰어라는 배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쿠팡 체험단이라는 게 있어. 이건 내가 정식으로 쿠팡 체험단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쿠팡에서 정식적으로 활동하는 리뷰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쿠팡 체험단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리뷰를 열심히 쓰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왜냐면 이렇게 도우미 대우를 많이 받으면 내 점수가 올라가면서 쿠팡 체험단 하겠냐는 제안을 받거든.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는 정식으로 쿠팡한테 대가도 받고 제품도 받으면서 리뷰를 쓸 수 있는 쿠팡 체험단이 될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쿠팡 체험단에 초대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이제 연락이 오는 거야. 근데 체험단이 되면 여기에 리뷰 작성한 리뷰 말고 쿠팡 체험단이라는 이런 메뉴가 하나 열려 나한테. 여기 열리면 이 안에 들어가면 쿠팡 체험단을 구하는 제품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여기에 클릭해 신청하는 거야. 그럼 아마 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뭐 쿠폰 같은 걸 줘. 근데 구입한 다음에 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별점 달고 리뷰 써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물건을 공짜로 받아요? 그렇죠. 쿠폰을 쓰고 이 물건을 사는 거야. 오, 좋다. 그래서 이 체험단 하기 위해서 리뷰를 열심히 쓰시는 분,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긴 리뷰를 써주실 이유가 없거든. 체험단을 제외한 이런 리뷰들은 가짜 리뷰일 확률이 높다. 그럼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좀 뭘 보고 사야 돼요? 그냥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아무런 코멘트 없이 별점만 딱딱딱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실제 구매자의 리뷰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과도하게 많은 사진과 과도하게 긴 글이 달린 리뷰는 솔직히 진짜 소비자의 리뷰가 아닐 확률이 높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분들이 이렇게 리뷰를 어떻게든 달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리뷰가 달려 있어야지 내 상품이 잘 팔리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면 캐시리 때도 하마님이 그때 이제 리뷰도 약간 흐름을 탄다고 누가 저 2개인가? 아, 리뷰도 흐름이 있어. 아 근데 그거 하나 달리니까 사람들이 다 막 3개, 2개, 막 별 1개. 저 진짜 마음이 상처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별 1개짜리 리뷰가 딱 달리면 이게 내 상품을 안 팔리게 하는 굉장히 큰 이유가 돼요. 그니까요. 네. 그때 생각하면 갑자기 이제 판매가 안 돼서 네. 왜 그런 거지 했는데 리뷰 때문이었잖아요. 네. 달려도 문제예요, 이거 진짜. 아, 좋은 제품 팔아야겠죠. 좋은 제품 팔아야죠.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별 하나 달 만한 그런 제품은 안 많이 팔아야죠. 반성했습니다. 내가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어땠나를 생각해 보면서 그럼 리뷰 하나도 없어. 근데 사겠어요? 안 사죠. 솔직하게 그냥 주변 친구들한테 가족분들한테 내 물건 한번 사줘요 라고 해서라도 최소한 리뷰는 달아놔야 된다. 근데 그런 핸디캡을 뚫고 우리는 40개를 팔았다 이미. 근데 왜 샀을까요? 그럼 그나마 판매자 로켓이니까 무료 교환 무료 반품이 되니까 그래도 팔렸던 거야. 근데 그로스가 대단하다. 야, 이거 상품평 없어도 40개 파는 거야 그로스는. 아니 리뷰가 없어? 리뷰 3개 있네. 이거 봐요. 이렇게 흐름. 그래 흐름. 그렇지. 이렇게 내 상품에 그냥 우리는 그래도 우리 가짜 리뷰 안 했잖아. 아 그쵸, 하나도 안 했죠. 그래도 한 40개 파니까 리뷰 한 3개 달렸잖아. 그래도 별점 5개짜리 3개가 달렸으니까 이게 더 내 상품을 잘 팔리게 만드는 마케팅의 역할을 얘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질문 있어요. 리뷰 개수를 보고 판매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예전에 알려주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리뷰 하나당 보수적으로 10개씩 팔렸다고 계산해라. 네, 근데 이제 가짜 리뷰를 다는 경우에는 그 방법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방법은 상품마다 다르겠네요. 저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경쟁사나 다른 사람의 판매량을 계산할 때 이 리뷰 수를 보고 내가 곱하기 10 하라고 했잖아요. 네. 이 리뷰 수 볼 때 아까처럼 막 사진 막 많이 있고 글 긴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실제 구매가 이루어져서 달린 리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는 리뷰수에서 살 때 빼요. 실제 이렇게 딱 별점만 달거나 막 진짜 뭐 간단하게 한두 줄 써있는 굿 이 정도만. 그럼 굿 괜찮지. 그런 거까지 괜찮은데 막 내돈 내산 막 하면서 막 1000자짜리 있는 건 이런 거는 그냥 구매수 계산할 때 빼면 됩니다. 오늘 약간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너무나 중요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리뷰를 달아야지 내 상품이 잘 팔린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리뷰를 다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연 리뷰로 이렇게 꾸준히 모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진짜 찐 리뷰만으로. 여기 있잖아요. 가리뷰 안 했지만 좋은 제품을 그래서 40개 파니까 리뷰 3개 달렸잖아. 이제 이 리뷰 3개 때문에 앞으로 이 구매 전환율이 더 높아질 거야.
오늘 그래도 또 마무리 멘트 한번 하셔야죠. 네. 그 체험단 자체가 누구한테는 진짜 필요로 하긴 하지만 제가 소비자 입장일 때는 사실 약간 좀 꺼려지는 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람한테 실제로 물건을 주고 이 사람이 물건을 써보고 그 사람이 직접 쓴 상품평까지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냥 느낀 네. 상품평까지는 괜찮은데 쿠팡은 그것도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근데 전 궁금한 게 근데 네. 쿠팡 체험단도 그럼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쿠팡은 그러니까 쿠팡 체험단 쓰라 이거야. 본인들한테 돈 내고 쿠팡 체험단을 써라. 저는 뭐 쿠팡을 욕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스템에 있고요. 네.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가 판다면 이 모든 걸 인정하고 파는 거기 때문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렇죠. 근데 뭐 이건 개인의 판단이니까 일단 저는 열심히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오늘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도 나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트.